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의 역사 그 자체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고 안수산 여사의 장례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교가 되기도 했지만 안 여사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장례식 현장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안수산 여사. 도산 선생의 장녀라는 상징성 외에도 고인이 남긴 업적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조국의 독립을 고민했던 이민 선구자였다면 안수산 여사의 일생은 당당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사는 개척자의 삶이었습니다. 1942년 일본군과 싸워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고 해군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로 활약했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안전보장국 NSA에서 비밀정보 분석가로, 또 냉전 시대에는 관련 학자들을 지도하는 교육부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동양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딛고 당당한 미국인으로 성공하기까지에는 뿌리를 잊지 말되 훌륭한 미국인이 되라는 아버지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She would tell people she never experienced racism. But she did. But she didn't recognize it because it was not an obstacle to her that she couldn't overcome. 오늘 헐리우드일 포레스트 론 공원묘지에서 진행된 고 안수산 여사 장례식에는 유족들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 LA시와 카운티 정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특히 고인이 남겨놓은 유산과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언론은 물론 일반에게까지도 모두 공개돼 거행이 됐습니다. It ain't over. We're going to continue to lift up her memory in ways that are appropriate. So future generations will know who she was and come to appreciate her impact on our lives. 한편 안수산 여사는 지난 24일 오후 1시 50분경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100세로 특별한 지병은 없었으나 간혹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묘지 안장과 예배는 가족과 친지들로 참석이 제한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도산의 딸이자 훌륭한 미국인으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일평생을 살아온 고 안수산 여사. 미국 내 개척자로서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헐리우드 힐 포레스트 런 공원묘지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뉴욕 일원의 테러 경계령이 내렸습니다. 테러 가능성과 관련된 특정한 정보는 없지만 최근 순위파 무장조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20대가 뉴저지에서 체포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 일원에 테러 경계 경보가 내렸습니다. 순위파 무장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0대 이슬람계 청년이 지난 29일 뉴저지에서 체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I would say that this is the most serious level of threat that I've seen since September 11th. 뉴욕시경은 7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3일부터 뉴욕시 일원에 18,000명의 경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nd I'm sure they're going to help to build on our legacy of keeping the city secure with these great new cops. To sum it up, we want everyone to have a safe 4th of July, and that's not only coming down to the huge event. It's in their neighborhoods leading up to 4th of July, handling fireworks. 하지만 경찰 측은 현재 뚜렷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크게 동요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I would emphasize that as of this time that we don't have any intelligence about any specific threats directed against that event. 한편 뉴욕시경은 경찰 경계 근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고되지 않은 모든 폭죽놀이는 불법으로 간주해 입건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폭죽놀이를 하다 적발되면 많게는 수개월의 실형과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미 동부 해안에서 상어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벌써 7차례 공격에 10명이 상처를 입었는데요.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상어 공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유명 휴양지,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던 60대 남성이 상어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손, 발 등 여러 군데를 물렸습니다. It was a shark approximately 6 to 7 feet long.
The individual was swimming out past the first breaker. 지난달 14일에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서 90분 간격을 두고 13살 소녀와 16살 소년이 잇따라 상어에게 공격을 받아 팔을 잃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I saw it was when it was biting up my left arm, kind of. Then it got that off.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두 개 주에서만 지난 5월 말부터 7차례 상어 공격 신고에 10명이 다쳤습니다. 두 개 주의 예년 평균 상어 공격 횟수 6차례를 벌써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가뭄과 바닷물 온도 상승이 상어 공격을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뭄으로 육지의 신선한 물이 해안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염도가 높아진 데다 온도도 높아져 있어 해안이 물고기와 상어가 살기 좋은 여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We're actually in their habitat.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상어 경계령을 내리고 해변 안전 라인 등을 강화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활약하는 군용견들. 임무가 끝나면 전쟁터에 남겨지거나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젠 경찰견으로 전역해서 마약 사범을 잡는 일에 나선다고 합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의 독일 셰퍼트 종인 엑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3년간 복역하며 마약 수색과 구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And basically I get out of his way and watch him do his craft. 현재 엑셀은 인디아나주 학교 경찰견으로 새로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 3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He's eager to work. When I put his collar on him in the morning, he gets excited. 이처럼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군용견들은 재훈련을 받고 전국의 경찰견으로 재배치됩니다. When they come back, they're ready to work. 그동안 대부분의 군용견들은 임무가 끝나면 비용을 이유로 안락사를 당하거나 전쟁터에 버려졌습니다. 마약 수색견이 대부분인 군용견들을 구제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약물 남용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think they want to retire to begin with, okay? And why would we retire them whenever they could do so much good in the community? 전쟁터에서 교내 마약 근절까지 이제 경공들의 나라를 위한 활약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그리스 아테네에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측이 연일 시위를 벌이는데요.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은 이후 거의 매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현지에서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붉은 깃발을 내세운 당원들이 집회 장소로 입장합니다. 그리스 공산당이 주도한 국민투표 거부 집회입니다. 이날 집계된 인원만 3,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국민투표가 결국 서방 채권단의 의중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Τι σημασία έχει αν τα θέλουμε εμείς ή όχι, αφού τα θέλει αυτός. Μας κάνει πλάκα. Εμείς λοιπόν σαν κομμουνιστές δεν τσιμπάμε.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곳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 측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개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전직 총리 등은 찬성을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IMF는 그리스의 금융 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519억 유로, 우리 돈 44조 7,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지난 2월 타이완에서 여객기가 하천으로 추락해 40여 명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여객기 기장이 실수로 멀쩡한 엔진을 꺼버리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낮게 날던 비행기가 가까스로 건물을 피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고가도로에 부딪힙니다. 이 여객기는 그대로 인근 하천에 추락해 4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여객기는 엔진이 모두 멈춘 상태였습니다.
타이완 항공안전위원회가 5달 만에 이번 사고를 기장의 실수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사고기는 이륙 직후 2개의 엔진 가운데 하나에서 전원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발견한 기장이 고장난 엔진의 전원을 차단하려다 그만 실수로 멀쩡한 엔진까지 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장은 추락 직전에야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습니다. 然后到309尺的时候，速度105里，这 PF 说哇油门收错了，所以这个时候他们发现他们把油门收错了。 이 기장은 지난해 5월 비행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도 불합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기장도 당시 추락으로 함께 숨졌습니다. 그동안 하천 추락을 유도해 더 큰 참사를 피했다며 기장을 추모해왔던 타이완 시민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퍼져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9원 8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